네, 어서 오세요. 19세기 말에 그 한스 그로스가 범죄학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 범죄학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가 왜 벌어지는가가 아니라 범죄에 대하여 수사관들하고 법원이 어떻게 범죄를 다뤄야 될 것인가, 이런 관심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범죄 발생 요인이 수사 과정과 같은 내용을 지니지만 포커스는 그쪽에 달려 있었다고요. 이른바 폴리스 사이언스였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의 그 수사 과정이 훨씬 더 못한 것 같아. 19세기보다. 한스 그로스의 그 대면 수사 모토가요.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의 진위를 밝히는 동시에 의심받는 무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라든가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자주 진실과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범죄하게 추구한 사람이 한스 그로스였어요. 그래서 한스 그로스의 그 수사 기법에 따른 그 법원의 판결에 있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전통적으로 문서로 된 증거. 두 번째가 타임라인, 사건의 순서. 이거 체크하는 게 순서라고. 그래서 현대 영국 경찰도요, 성폭행 신고에 대하여 이 거짓 신고를 밝히는데 이 문서 증거와 사건의 순서를 집어가는 거, 체크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위증을 한다든가 무고를 한다든가 중상모략을 한다는 것은요, 특히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물적 증거를 잡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그 경찰 수사에서는요, 피해자라든가 목격자 진술에 의해서 사건 해결을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요. 2024년 미국 면책 등록서에 따르면요, 거짓 주장하고 위증, 이게 말이에요, 잘못된 유죄 판결에 가장 흔하게 끼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전체 토탈 59%나 이 목격자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성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거짓 위증이다 그러면 면책을 59% 해준다 그 말이에요. 성폭행의 경우 51%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면책을 하든가 유죄 판결을 내리든가 아무튼 간에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격자의 실수라든가 뭐 진술자의 그 증언 하나만으로도 피의자를 무죄 유죄를 만들 확률이 65%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 실수도 있거든요. 그 수사 실수의 비율을 위증 거짓 고발이 훨씬 넘어서고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라서 미국을 속주로 젠더 페미니즘이 탄생했거든요. 그 젠더 페미니즘은 원래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페미니즘 그러는 게 젠더 페미니즘이에요. 저도 뭐 입에 달고 살잖아.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니라 젠더 페미니즘이에요. 이건 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지난 30년간요, 젠더 페미니즘은요, 무고하고 거짓말을 투쟁의 방식으로 삼아왔습니다. 이게 여성 대중들한테 은근히 스며들었죠. 그래서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여성의 폭력을 호소했던 611명의 미국 남성에 대한 위협성 발언 요인 분석을 보면 이 아내가 말이야, 위협을 할 때면 나 성폭행했다고 경찰한테 고소한다라고 위협한 경우가 73.3%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1위만큼이나 또 못된 말이 뭐냐면 회사에서 얼굴 못 들게 하고 다니겠다. 동네 창피좀 당해볼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두 다 성폭행과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폭행. 어? 너 가정폭행이라고 내가 신고할 거야. 너 나 성폭행했다가 신고할 거야.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요. 아무리 못난 여자라고 하더라도 아이들 성폭행했다고 고소한다는 건 물론 40% 3인데 그래도 40%나 된다는 게 아이들 데리고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참 못된 여자들이죠. 그죠? 이게 보통 그 대비 집단, 보통 남자들은 기껏 경험해봤자 아내한테 그런 말 듣는 거는 2.7%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73.3%나 나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다는 뜻은 특정한 여성들이 말이에요, 남성에 대해서 어떤 그 반격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선택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게 해주죠. 쉽게 얘기하면 페미니스트들이 남자들과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거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미국의 전통인데요. 물론 미국에서 페미니즘이 굉장히 광풍을 부른 거는 사실이지만 미국 자체 내에 또 역사도 있어요. 예, 그 노예 시절부터요. 무고죄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흑인들에 대한. 그걸 백인 남성한테 다시 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페미니즘과 짝이 짝짝 맞아 돌아가는 거죠. 2003년에요. 미국의 페미니스트 단체들이요. 공권력에 대해서 성폭행 거짓 신고가 전체 신고가 2%밖에 안 된다고 뻥을 쳐왔다고. 1956년 데이터 하나를요. 무려 70년간 사용하고 있어. 울거먹고 있다고요. 무고를 당한 남성 측의 데이터는요. 40%에서 60%에 달하고 있다고요. 이 무고죄가. 작년에 그 가정폭력 국제연대 8개국 성폭행 거짓 신고 조사에 따르면요. 인도가 19, 남자들요. 호주가 15%, 미국이 13, 캐나다가 13 이렇게 돼 있다고. 물론 여자도 이제 무고죄를 당했어요. 근데 인디아가 상당히 높네요. 17, 호주가 5, 미국이 8, 캐나다가 4,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들 10명 중에 하나가 성폭행이라든가 가정폭력에 무고를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페미니즘 문화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특히 미국은 좀 심한 편이지만 호주도 심하네요. 어차피 앵글로색슨 다 마찬가지죠. 영국을 제외하고. 영국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국제연대 조사를 유고부 측에서 따와가지고요. 같은 인구수로 같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고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성추행, 성폭행, 강간으로 거짓 고발된 분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내 친구 그런 사람 있다. 23%. 스페인 21, 인디아 43, 폴란드 24, 오스트리아 20, 캐나다 20, 아르헨티나 28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거짓 신고를 당하고 합쳐보라고. 40% 전후로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러니까 앞서서 남성 측의 주장이 옳잖아요. 무슨 2%냐고. 어디서 개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1973년부터 2004년까지 얻어낸 그 학자들 통계를 살펴보면 최소 8%가 거짓 신고였고요. 성폭행. 또 최대 41%가 거짓 신고였다. 물론 기소된 사건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소되지 않은 거는요. 2배, 3배 높죠. 거기에. 대도시일수록 거짓 신고율이 높았다. 1999년 뉴욕 경찰에 신고된 4천여 건의 그 성폭행, 성추행 신고 중에 2,000건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돼 있다. 페미니스트는 여전히 계속 거짓말 중에 있죠. 페미니스트들이 원래가 무고에 되게 무감한 인간들이거든요. 제가 20년 전부터 페미니즘을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페미니스트 논문을 읽어보잖아요. 10번 본 게 아니에요. 수백 번을 봤어요. 데이터 조작하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10번도 아니고 수백 번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최근에도 2010년 연구를 보면 페미니스트 데이비드 리삭에 따르면 이건 남자거든요. 노스웨스턴 대학에 다니는 10년간 신고된 136건의 성폭행 건수 중에 거짓 신고라고 기소된 건은 8건밖에 안 된다. 5.9%밖에 안 된다. 물론 페미니스트 말하는 2%는 훨씬 뛰어넘지만 이것도 엉망이에요. 이것도 거짓이라고. 얘가 여기까지만 논문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문에서 싹 삭제한 게 뭐냐면요. 60건 이상 44.9%의 사건이요. 유야무야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명료한 증거라든가 무고라든가 여기서 돌아다니다는 뜻이잖아요. 거짓 증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44.9%의 사건을 싹 삭제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러운 놈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게다가 남들은 수천 건,
수백 건을 조사하는데 이 인간은 단 136건 조사해놓고 60건 이상의 건수를 무시한다고? 유야무야란 게 뭐예요 도대체가? 거짓 신고랑은 좀 다르겠지만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증거 불충분해 우물쭈물거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게다가 2010년이면요 미국 경제는 실적 처리에 얼마나 눈이 멀었는데 유야무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고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스트 논문이 읽다가 거짓말을 해서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헛소리를 자꾸 한다고요. 삭제하고 추가하고 증거 없는 거 갖다 주고 다른 반증은 다 없애버리고 막 이따위 식으로 한다고요. 난 얘네들 논문 읽는 게요.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사기를 치는가 그거 공부해요. 얘네 논문 읽으면서. 근데 도대체 왜 무고를 하고 그럴까요? 이 부분에는 많은 연구가 있어요. 실은 오닐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이에요. 여성이 남성에 대하여 성폭행 무고를 저지르는 이유에는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된다. 첫째, 자기가 저지른 나쁜 일에 대한 핑계를 대려고. 두 번째, 상대에 대한 분노. 세 번째, 관심 좀 받아보려고. 네 번째, 정신병. 다섯 번째, 남자와 관계 후에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 이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8가지, 어떤 사람은 12가지 다 얘기하는데, 다 비슷해요. 거의 다 거기서 거긴데요. 오도나휴라고 하는 학자가 또 이 모든 이유 다 좋은데, 이 모든 이유를 관통하는 게 딱 하나 있다. 정신병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여러 가지 각종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관통하는 게 정신적으로 비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고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살인이라든가 뭐 강도 이런 무고도 되게 많은데요. 그거는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는데 성추행, 성폭행, 강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그런 게 나타나더라 그 말이지. 앙드레 주터가요. 57개 거짓 신고 사건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요. 물리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돈 벌려고. 돈 요구하려고. 딱 한 번 있었고 35개, 60.35%가요. 모두 감정적인 이유였다고. 뭐 자기 알리바이 되려고, 관종, 복수, 동정심 얻으려고, 만남을 후회해서 뭐 정신병 이런 게 60.4%였다 그 말이에요.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요. 나 신고를 했긴 했는데 내가 왜 신고했는지를 모르겠다가 20.7%. 이거 웃어야 되는 이거 웃어야 되죠, 그죠? 이거 웃어야 돼요. 예. 그리고요 알려지지 않은 unknown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17.5%였습니다. 그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신고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 피해자이고자 하죠. 이거는 뭐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거예요. 나도 희생자, 나도 피해자다라고 말함으로써 사건을 피해가려고 그런다고요. 나는 피해자 이게 이제 뭐 피해자 마케팅의 페미니즘의 그 피해자 마케팅은 뭐 워낙 유명하지만 이게 뭐 보통 사람들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셀프 빅티미제이션, 뭐 빅팀 멘탈리티, 뭐 빅티미제이션 플레잉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 이 심리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이 페미니즘이 워낙에 이 사람들의 심리를 분탕질을 시켜놔가지고 이제 남성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 페미니즘이 만들어놓은 폐악질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가해자는 가해자 따로, 피해자는 피해자 따로 이렇게 속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찰들이나 법원에서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는 말이에요. 성추행, 성희롱, 이 거짓 주장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위증을 보호해주고 감춰주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요. 영국 검찰청 CPS라 그러죠. 성희롱 신고의 51%를요. 이게 성희롱의 범죄에 들지 않는 자질구레한 것으로
폐기 처분했고 19%를 정신 이상자의 신고로 처리했고 제3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46%를 또 무혐의 처리해버렸고 술에 취한 진술 이다 무혐의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95.4%가 이게 다 이게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다. 기소권이 안 된다고 봤다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증거는 없지만 다들 헛소리였다 이거예요. 성희롱의 범주가 뭐예요 도대체가. 섹슈얼 하라스먼트 뭐냐고 그게. 경찰도 판단하기 어려워하고 법원도 판단하기 모호한 걸 법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를 신고했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 말이 나 기분 나빴다 이거야. 그럼 경찰에 봤을 때 당신 기분 나빴어? 그래? 그게 성희롱 범주인가? 몰랐다요. 그래서 95.4%를 기각시켜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페미니스트한테는 말이야. 이 영국 검찰청의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거짓말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왜 기소 안 했어? 이러면서 전응과 같은 소리를 했어요. 한 40페이지 분석자로 내놓고선 결론에다가 이 전응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요. 경찰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거짓말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형벌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헛소리였다니까? 헛소리와 거짓말의 차이점도 몰라요 얘네들은. 그냥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 헛소리잖아요. 꼭 그렇게 처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는 항상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얘네들 말이야 거짓말을 하면요 나 대적이나 해볼 거야. 하지만 헛소리는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응화적인 헛소리를 논문에다 갖다 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리포트한테 싣고 있고. 제가 20년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보다 좀 더 명료한 게 뭐냐면 성폭행, 강간이죠. 이건 명료해요. 비교적 딴 거보다. 서로 생판몰이면 몰라도요. 이게 고소인하고 피고소인 개개인이 처지와 태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명료해도 이게 내부적으로 되게 복잡하다고. 그래갖고 영국 그 검찰청이요. 강간 범죄의 42%를 증거상 어려움으로 기각을 했다고. 그리고 또 2011년 7월하고 9월 사이에 이 3달 사이에 이 피해자가 자꾸 안 나와 조사에.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 피해자가 자꾸 그 수사에 협조를 안 하는 바람에 기각해버린 게 63%에 이르렀다고. 왜 피해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느슨하고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가 만연하냐고요. 이건 경찰의 책임이 아니죠. 신고한 다음에 고발자가 마음이 변했다는 소리고 사건 해결에 대한 자신감하고 의지가 이미 박약했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그래서 영국 경찰이요. 한 2014, 15년부터 이상하게도 기소율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뭐 최근에는 조금 다시 올려놨지만 왜냐하면 너무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제 대중의 의견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언론이 별로 욕을 해. 그래서 안 좋아서. 하지만 유죄율은 계속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거는 죄가 안 된다고 봤다는 거죠.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영국 경찰. 지네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는지 알아요?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젠더 페미니즘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장남이라고. 미국의 아버지고. 차남이 누구야? 한국이잖아요. 뭐 어려워요? 그래서 부작용이 너무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검찰청이 한 2014년 그 언제부터 천천히 신중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2021년 강간 기소율이 총 사건의 1.3%였습니다. 예. 상당히 적죠, 그죠? 55,696건 중에 841건만 기소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증거 불충분이 가장 높은 기소 기각률로 나타났고요. 그렇습니다. 뭐 표에는 뭐 기소율이 1.5%가 나오지만은 계류 중인 거 빼갖고 1.3으로 수치를 찍었어요. 이 수치 보고 여성단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역시 뭐 남성 중심 사회에 맞다. 영국 경찰들이 뭐 남자들 실드를 쳐준다. 난리를 쳐놨죠. 영국 경찰들이 그럼 그동안 여자들 말만 듣고 남자들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한번 볼까요? 2014년요. 4,536명. 2016년 5,190명. 이렇게 남자들을 기소했다고요. 여자들 말만 듣고.
그리고 정신을 차렸는지 2020년에 와서야 강간 기소율이 250% 줄었다고요. 영국 남자들이 갑자기 각성을 했나? 각성을 한 거는 영국 검찰청이고요. 영국 남자들이 각성할 이유가 없죠. 단지 미투 운동 때문에 여자 옆으로 안 갔다 그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유가 있다면 미투 때문에 여자랑 멀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강간율도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영국 검찰청이 굉장히 수사를 신중하게 했다. 이랬다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영국이요. 스테이트 페미니즘이라 그래가고요. 이거 다음 영상에 말씀드릴게요. 국가 정책으로 페미니즘을 펼쳐왔잖아요. 30년간. 영국 남자들을 얼마나 들들들 볶고 괴롭혔습니까? 여자들 말만 믿고. 지금 한국 경찰만큼이나 괴롭혔어요. 게다가 또 실적까지 있잖아요. 실적을 쌓아야 되니까요. 이 영국 정부의 30년간 페미니즘 정책 때문에 아주 경찰들도 들들 그냥 정부에 의해서 그걸 당했고, 경찰들도 영국 남성들을 조질 만큼 조져버렸다고. 여자들 말만 믿고. 그랬다니까요. 아무튼 그 페미니스트들은요, 미투 사태로 여성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남성 문화를 만들었죠. 그리고 경찰로서는 증거 불충분한 신고 사건 이런 것들은 대충 처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여성단체에서 이 데이터만 보고 물고 늘어지기를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딨냐요. 이거 완전히 전의하도 이런 전의가 없잖아요. 그죠? 네가 김일성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대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예? 하지만 거꾸로 데이터를 보면 영국 검찰의 기소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유죄율도 뭐 비슷하고 근데 유죄율은 좀 떨어지고 있고 근데 기소율은 올라가고 있다고.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국 검찰청도 1.3% 기소율 때문에 상당히 놀랐어요. 스스로. 야, 기소율이 너무 낮구나. 좀 올리도록 해보자. 뭐 여러 그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영국 검찰청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그 이러한 그 강간 뭐 기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또 거짓 기소를 많이 잡아내고 있다. 좀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그 영국 검찰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아주 적은 수의 여성들을 무고로 기소를 했습니다. 무고죄로 109명. 뭐 한 7만에서 8만, 10만 정도 거짓 신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9명을 무소로 기소를 했고요. 굉장히 낮은 수치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09명 중에 98명이 공무방해죄입니다. 아이고. 영국의 공무방해죄는 한국과 완벽하게 달라요. 영국의 공무방해죄는요, 앵글로색슨 전통에 따라 가지고요, 최대 형량이 종신형입니다. 사형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극형을 내린다고요. 그 중에 이제 여자 하나는 공무방해죄 입건되자마자 자살해버렸죠. 몇 년을 받을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23년에 영국 법원은 자기 스스로 자해하고 나서 옆에 있는 남자 아무나 성폭행 무고로 신고한 여자한테 8년형을 때렸습니다. 좀 적게 때렸네요. 그죠? 많이 때려야 돼요. 내가 영국을 칭찬할 때가 다 있는데 법의 형량이란 게 꼭 그 법에 연관된다기보다 재발 방지의 이유도 큰 무게가 있다고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증, 거짓 신고, 무고로 인해 갖고 스스로 자살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았고 지금도 무지하게 많아요. 중세 때 그 위증이라고 하는 거는 위증 당한 상대가 받아야 할 형벌을 위증한 사람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어떻게 현대사회가 중세사회보다 못합니까? 이 법원이. 무고죄는요. 극형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악이 없는 거짓말이 여성 문화라고 칩시다. 법적인 제약도 없고 야 너 오늘 이쁘다 못생겼는데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좋은 거짓말이죠.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지. 이제 그 선을 확 넘어서 무고까지 해버린다고? 악의적인 거짓, 응? 실제를 일부러 만들고 또 누구하고 또 공모까지 해가지고 사람의 인생 하나를 망가뜨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타인의 인생에 올라탄 강간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게다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하고 법원을 속인다고. 강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특히나 사춘기 20대 초반 여자들에 대한 강간은요. 그 여자 인생 평생 족적에 남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요. 저는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전쟁 시절에. 전쟁을 연구하면서. 하지만은 강간에 대한 무고도 강간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왜 그걸 모르냐고요. 철딱성이 없는 것들이. 강간과 강간 무고는 서로 같은 효과를 내요. 인생 조지는 거, 한 사람 인생 조지는 거. 따라서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두 개는요. 중세 때처럼. 이 무고하는데 말이야. 페미니스트들이 별 느낌이 없어요. 평생을 거짓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경찰하고 법원이 무능력하다 그래갖고 자기들 말만 들어준다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를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해왔어요. 이 점에서 페미니스트는 공공의 적이라고요. 무고라든가 중상모략은요. 법정으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렇게 무고했던 사람들 말이야. 정신병에 연관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종신형에 준하는 형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계속 이따위 식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 인생 계속 조지게 돼요. 물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 뭐 어느 범죄나 마찬가지지만 범죄학자 한스 그로스가 살아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한스 그로스가 왜 범죄학을 만들었어요? 무고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무고를 막으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대학 시절 자기가 수사판사 시절에도 그랬다고요. 온통 거짓말 천지였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고 범죄학을 성립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시절보다 지금은 훨씬 못한 것 같아. 그래도 영국 경찰이 어느 정도는 좀 노력을 해주고 있어갖고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이따위 식으로 자꾸 문화가 만들어지면요. 페미니즘 그 자체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뭐 좋지 않으면 더 좋은 거겠지만 페미니스트들이 말이에요. 페미니즘을 여권 신장이라고 대중한테 속여왔죠. 그를 통해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왔다고. 페미니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여자들의 그 권리를요 보호하고요 남자와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얻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전혀 페미니즘은 그거라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페미니즘 좋은 거네 그래 왔다고.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지네들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사람들을 혐오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민족국가를 깨버리고 가족을 해체해버려갖고 나라 하나를 아작을 내가고 있다는 걸 지금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고한 남자들을 마구잡이로 거짓증을 통해 갖고 괴롭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녀 분열을 극단으로 가게 만들고 결혼이고 뭐 출산이고 뭐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말이야. 한국이 말이에요. 페미니즘 영향을 가장 충격적으로 깊게 받은 나라예요. 사대주의가 워낙 깊어가지고. 이런 나라는요. 그걸 갖다가 가장 충격적으로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사대주의를 좀 버리면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페미니즘을 버려버리면 여권주의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권주의는요. 아주 아름다운 이념이에요. 페미니즘은 더럽고 더러운 이념 중에 그런 이념은 세상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